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조국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건 조국의 이야기를 사실 저기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할 수가 있죠. 뭐 예전부터 그랬으니까요. 뭐 그분들은 뭐 납두고, 뭐 조중동도 원래 그런 아이들이니까 뭐 냅둡시다. 우린 그나마 그래도 진보 언론, 그래도 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JTB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석희영이 있는 곳. 예전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최준실 국정농단 사건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JTBC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 JTBC, 왜냐? 손석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JTBC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국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드라마도 많이 하고요. 예능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방송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보도에 관해서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조국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한 1, 2주 김어준 총수도 이야기했죠. 뭐 첫 번째 주 1, 2주는 뭐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아직 뭐 발견된 사실이라든가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조국 교수에 관한 보도를 한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검찰이 휘둘리는 대로 휘둘릴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가장 막강한 권력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뭐 휘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그의 반면에 다른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장제원 측 아들과 그들의 사학에 관련돼서, 아들의 학창 시절에 관련돼서, 왜냐면 그때 한창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거에 그 조국 딸에 대해서 뭔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느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또 한번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한번 취재를 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그럼 국회의원 아들은 또 어떤지,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식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제기되는 게, 나경원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예전에 사학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제분들도 뭐 제1 저자로 논문에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비중 있게 똑같이 1꼭지가 아니라면 2, 3꼭지에서 같이 다뤄주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조국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JTBC, 우리 손석희 형은 왜 그럴까요? 예전에 노상방뇨를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주차장에서 뭐 어떤 일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손석희 씨를 또 옹호해주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JTBC가 왜 이런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JTBC 9월 16일 월요일 날 유튜브 다시 보기에서 댓글을 보면요, 사돈의 8촌까지 쇼하쇼, 요즘 세상 5천이면 남인데 명절에 얼굴 한번 볼까 등, 손석희로 장사하다 TV 중앙일보가 되었구나, 결국에는 네, 중앙TV가 되었다라는. 손석희는 왜 바보가 되었을까? 손 사장님 어떤 딜을 하신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검찰 조사 후 손석희는 왜 바보가 되었는가? 예전에 그 검찰 조사를 한번 손석희가 받았죠. 이 검찰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좀 권력을 좀 가지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캐비넷에 쏙쏙 담가 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어떤 특별한 일 있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검찰에게 유리하도록, 검찰의 어떤 하나의 일부분이 되도록 그런 일을 꾸민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하나의 또 전략이라는 얘기도 또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손석희는 교통사고 이후 그 뒤는 어찌 되었는지 뉴스가 없던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때 손석희도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어떻게 났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JTBC 망했다, 이제 니들은 안 믿는다. 일본 사람도 JTBC 어쩌고 써놨습니다. 중앙TV는 가라, 이제 중앙TV가 되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퇴하라는 건지. 공정 중립 보도는 물리적 한가운데가 아니지, JTBC 왜 이러냐, 검찰이 언론을 갖고 놀 때 놀아나는 기자들의 수준이 문제다, 문제.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네요.
손석희 씨 왠지 바지 사장 냄새가 납니다. 삼성 언론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 한 명씩 제거하면서 삼성 집안에서 대통령 한 명 만들고 싶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신 분들 계시네요. 내 오촌은 누군지. 사촌까지는 아는데 오촌까지는 고마해라 JTBC야.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JTBC가 굉장히 지금도 조국 장관이 내놨던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거를 좀 하지 말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또 이야기를 또 써내려갑니다. 마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뭐 국정농단 같은 것들 국민이 알고 싶은데 어떡하냐. 너희들이 알려주는 것 뭐 제대로 알려줬습니까? 여태까지 조국 후보자의 어떤 딸에 관련돼서 뭐 조국 후보자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낸 기사들 제대로 알았냐고요. 그런 거 취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사실관계 하나 팩트체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를 국민을 위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야. 아니, 뭘 알려주겠다는 건데 알려줄 자격이 없는데 뭘 우리가 알아서 알던지 말던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언론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JTBC가 기레기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숨어있는 수많은 기레기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계세요. 그냥 저기 그냥 연예인들에 관련된 어떤 가십거리라든가 소소한 어떤 해외 이슈 같은 거나 그냥 재미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중대 사안이나 나라의 어떤 뭐 중요한 것들을 뭐 취재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할 줄도 모르잖아.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뭐 이렇게 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JTBC를 한번 쳐볼게요. JTBC를 치고 나서 여기 또 유시민에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시민이 오바 말라 박용진의 쓴소리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꼭지를 달았더라고요. 유시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JTBC야. 정신 차리자. 여기다 한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많은 보도들 두고 이딴 거 짜집고 말로 장난치는 뉴스나 만들고 TV조선하고 누가 더 검찰에 충성하나 대기 중이요? JTBC 정신이 나갔네. 뉴스룸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젠 처음엔 좀 JTBC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국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저도 좀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조국한테 뭐가 있나?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예전엔 한창 김어준이 JTBC와 뉴스룸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뭐라고나 할까 라이벌의식 같은 걸 하면서 좀 몇 번 언급을 했죠. 출연하는 그 게스트들한테도 JTBC 먼저 나가지 말고 뉴스공장 먼저 들어와서 합시다.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으니까. 라이벌이 아니거든. 정신도 못 차리고 언론사로서 해야 될 어떤 실질적인 언론의 어떤 공정성이라는 걸 잘 몰라. 어떤 물론 뭐 물리적인 어떤 중립? 그리고 중립도 아니잖아. 제대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과거에 그럼 잘못된 보도들 다시 정정 보도 해줬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무슨 이상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 사실 저도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나쁘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그 사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저 사람이 분명히 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나쁘게 생각했었거든. 저 사람 뭔가 인간성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막상 그 사람이랑 관련이 없는데도 나는 아니야. 뭐 분명 내가 모르지만 뭔가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사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신 차립시다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 공정한 언론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건 좀 그래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놓든지 조금씩 잘라가지고 설명하면 뭔 말인지 더 헷갈리고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또 편집을 했다 이거죠. 페이크 뉴스. 사실 보도가 언론의 생명인데 야 이제 뭐 개판이라는 거죠. 개판. 야 여기 보면 와 싫어요가 이렇게 많아요. 저도 한번 눌렀습니다. 네 저도 눌렀어요. 이게 과연 JTBC 손석희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존경했던 몇몇 그런 분들도요, 페이스북 친구 같은 분들도요 나이를 먹으니까 좀 이상한 주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검증과 그 뭐 장관의 검증은 뭐 차이가 있다 하면서 뭐 장관은 더 엄격하고 국회의원은 뭐 선출직이라서 이미 어느 정도 뭐 증명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어떤 그런 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더 검증이 된 거죠? 선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당에 따라서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이나 어떤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뽑는 경향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런 걸 검증이 되었다고 선출직이니까 검증이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장관이 물론 좀 확연하게 다른 직종이긴 하죠. 각자 하는 일의 특성이 다르니까. 하지만 둘 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어떤 공직자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더 낫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는 게 더 웃기죠. 야, 그런 식으로 조국을 한 번 미워하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조국에 관해서 아무것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어서 막 동양대 그 검찰이 막 조사를 해서 막 그 뭐 기소를 해 가지고 그때 그 표창장인가 봉사활동 상 쪽으로 막 검찰이 최대한 그쪽으로 중심을 포인트를 맞추는 거 싶더니 뭐가 안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엔 다시 또 사모펀드로 와서 네, 조국의 5천. 여러분들의 5천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5천을 탈탈 털어서 뭔가 조국 장관과 조국 부인의 정경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국 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거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조국 장관의 오천이 뭐 조국 가족에게 어떤 뭐 몹쓸 짓을 한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럴 개연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국 장관의 집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인의 집안이 좀 잘 사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고 뭐 거기서 뭐 투자한 돈 10억을 뭐 이렇게 몰래 빼돌려서 뭐 그거를 조국 장관과 뭐 어떻게 해 아니 그게 좀 합리적으로 좀 이상한 게 조국 저기 부인이 10억을 거기 사모펀드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거길 투자했는데 거기서 빼돌려서 다시 10억을 내가 갖는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빼돌려서 그냥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어차피 그게 조국 장관 부인의 돈 아닙니까? 왜 그걸 사모펀드를 들어가서 그걸 빼돌려서 아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어찌됐든 JTBC도 자기네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뭔가가 있겠지라고 끝까지 검찰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도 야 원래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야 너무 뻔해. 무슨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건지 딱 봐도 이거는 청문회가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부인을 기소했다든지 그 전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했다든지라는 것들이 와 이거는 너무 관여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진짜 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안 좋게 흐르겠죠. 그럼 당연히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어떤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나 모든 국민들이 알아차리기 쉽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것저것 다 털어도 없으니까 다시 원점. 결국엔 뭐로 가도 사모펀드로만 가면 된다라는 검찰의 옛말 속담이 있듯이 결국 또 사모펀드로 돌아와서 계속 이렇게 사모사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 나오지도 않아요. 뭐 조국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슈가 어느 정도 덮여지고 있는 거 이슈가 아니지 덮여지는 게 아니라 뭐 기사를 아무리 내도 별게 없으니까 결국 조국 오촌 조카만 잡고 아마 내가 봤을 땐 검찰이 또 입장 있고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또 막 그런 속내가 다
들키지 않고 어떤 발가벗겨지기 싫으니까 분명 누군가 하나, 그죠? 뭐라고 할까? 희생양이 필요는 하거든요. 누군가랑 구속하거나 뭐 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완전 바보가 되는 거니까, 검찰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조국 오촌 조카와 그거를 빌미로 아마 조국 부인을 아마 구속영장 정도 한번 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짓겠죠. 뭐 여러모로 조국 오촌 조카가 문제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드러났다면 아마 피해자는 조국 장관과 조국 내 가족 식구겠죠. 그 식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 결국은 조국 장관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슨 뭐 어떤 비리에 연루된 게 아니라 당한 거죠. 피해를 본 거죠. 조국 오촌 조카한테. 만약에 조국 오촌 조카의 어떤 범죄 사실이 뭐 어떤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렇죠. 아무튼 소시민이 바라보는 조국에 관련된 것과 또 요즘에 JTBC 그리고 검찰에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정말로 이번에 정말 잘못 걸렸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처럼 발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악하는 게 너무 티가 나.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아. 내가 봤을 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전쟁이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검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깨어있는 시민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깨어있고 꼭두 새벽부터 깨어있는 시민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 정말이지 존경스럽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굴러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미천한 소시민 명 PD의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대연정의 명 PD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